첫 번째 발표는 이 원해하고 산림을 다 합해서 아우르는 원해 및 산림 자원 분야 정원 활용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자는 우리시드 그룹의 박공영 대표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공영 대표도 조금 소개해드리면 동국대학교 농생물학과를 졸업하시고 중국의 현지 법인으로 공사가 있어서 사장님 맡으시고 우리꽃 연구소 대표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드 그룹의 회장님이시고 아주 직함이 많아서요. 웰빙 라이프 대표이사, 포천교 식물원장, 신지식인 농업인장도 선정이 됐었고요. 현재는 한국도시농업연구회 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기 산업계에 있으니까 원예하고 산림식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맡은 거 아닌가 생각하고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를 하시기 전에 40분인데요. 일단은 30분 발표를 네, 알겠습니다. 끊어주시면 나머지 10분은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 화훼 시장 현황이 그 신화훼 및 코로나 이전이 보면 전후를 보면요, 신화훼 작물이라는 게 83년도에 미국 원예학회에서 처음 얘기가 나왔고요. 94년도에 세계 원예학회에서 신화훼 작물이라는 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와 더불어 유럽의 자연주의 정원이라는 게 확산되고 있고, 태동에서 확산되고 있고, 전 세계에 신화훼 작물이 개발되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2010년을 기점으로 신화훼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예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훼를 육종하는 새로운 신생기업이 출현과 성장하고 있습니다. 테라노바 같은 회사는 사실 지금 20년밖에 안 됐는데 아주 막대한 그 그룹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화훼를 중요 품종들이 전통시장의 혁신으로 더욱 산업 발전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98년도부터 시작된 포고가 발효의 계기로 이게 산업을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선진국형 그 시장으로 오히려 이 진입 장벽을 높이는 하나의 그런 계기도 되고 있는 게 이 포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 발달 및 자유무역 시기를 틈타서 거대 기업들이 M&A를 하면서 다국적 기업화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21년도에 네덜란드 라보뱅크에서 식품 농업 기업 연구 세계 화훼재배 지도 2021을 보면 세계 관상용 식물 수출의 연평균 성장률은 3.9%로 지금 5년간 꾸준히 성장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영향 없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급성장을 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지금 유럽 4개국에서 온라인 소매 채널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꽃 판매 증가는 곧 시장과 꽃집을 희생시키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꽃집은 지금 잘 안 됐다고 그래요, 유럽도. 그런데 온라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그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항공 운송 비용이 상승해서 지금 해상 화물로 많이 전환되고 있다. 해상 화물은 거리가 아주 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장르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나중에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대부분 배로 운송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데다가 지금 많이 수출되고 있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막 이제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 나라들로 점차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은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또 탄소 배출 우려, 그러니까 장기간에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것도 탄소 배출의 우려가 있어서 지역 내 생산과 지역 내 소비가 확산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그 염두에 두는 그런 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원 시장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우리나라도 좀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미국의 신화훼 작물 운동이 시작된 거래. 우리나라 8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도 사실은 우리꽃 전시회 같은 것들이 많아지면서 사실은 신화훼는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신화훼와 우리나라의 신화훼는 사실은 시간은 같은 시간대를 걸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우리꽃 전시회 등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90년대로 다양한 지자체 야생화 심기 운동이 확산돼가지고
야생화라는 게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야생화라는 이름이 2000년대 들어와서는 그 단어가 그냥 정원식물이다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개념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우리나라 정원 산업을 막는 하나의 어떤 핸디캡이 되어버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생화와 정원식물, 원예식물은 아주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 우리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기회에 한번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 제1회 경기 정원문화박람회 시정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원이란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했고요. 2010년도에 이게 광화문 광장입니다. 저희가 광화문 광장에 했는데 이렇게 예전에는 카페팅으로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했던 것들을 이렇게 혼합해서 서울시가 다층식재 또 혼합식재라는 개념을 정원이라는 개념을 도심 내에 공원에 넣기 시작한 게 2010년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13년도에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정원이라는 개념을 정립한 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7년도에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년도에 화해산업 발전에 화해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21년도에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국가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국 정원문화 박람회가 확산하고 있고요. 온라인에 우리가 장미를 온라인으로 판매한다라는 건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로즈피아라든지 이 마켓컬리에서 장미를 국화를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데 그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 성장하는 것들이 도로가에 있는 전통적 우리 재래꽃 시장들이 망해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예전에 그 번성했던 도로가의 하우스 안에 있던 꽃집들이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꽃집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걸 조금 더 통계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남부, 충북, 옥천, 충남 음성, 용인, 남사, 경기 고양 등 생산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항공 운송 비용이 우리가 상승했는 기류에도 우리나라만 유독 항공으로 수입하는 게 계속 폭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통계를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도 신냉전 시대에 우리가 지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원예, 그 다음에 산림, 정원이 다 합쳐서 노력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상식인데 이게 잘 모르고 있어요. 17년도에 우리가 화훼 수입이 6만 불 정도 되었습니다. 6천만 불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1억 500만 불로 늘어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12년도에 8천만 불 하던 그 화훼 수출이요. 지금은 1,600만 불로. 그러니까 수입에 비하면 5분의 1도 안 되는 정도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라는 말은 이제는 우리가 별 의미 없이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농가들은 어떻게 됐느냐, 매년 줄고 있는데요. 화훼 농가는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7,000농가, 7,009농가라고 했고요. 거기에 절화류가 2,400, 분화류가 2,300, 화목류가 1,300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는 절화류가 화훼의 대표였지만 지금은 분화나 화목류로 이미 넘어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통계는 대부분 우리가 화훼 산업 그러면 절화 쪽에 아직도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한 농가당 화훼 재배 농가가 7,600만 원 정도의 연간 소득을 올리고 있는 걸로 농림부에서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게 사실은 24일입니다. 이거는 이미 아실 거고요. 매달 100대 생활 밀접업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식당이 밀려가지고 통신 판매업에 밀려 있습니다. 올해 밀렸고요. 어쨌든 작년에 2021년도 1월 달에 그러니까 20년에서 21년 1년 만에 700개가 늘었다고 그랬고요. 올해 1월 달에 보니까 3,000개, 3,100개가 늘었답니다. 이거는 재래적 시장이 늘었다는 게 아니라 통신 판매업이 화훼를 전담하는 통신 판매업이 이렇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가에 있는 이렇게 하우스 있는 업체는 힘들어하고 있고 대신에 조금씩 간에 수고금처럼 하고 있던 것들이 지금은 온라인상으로 급속하게 번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6년간 화해 원예식물의 수입량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8월 달에 제가 원고 읽었을 때니까요, 8월 달까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9월 달부터 올해 8월 달, 그러니까 다 그 9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다 측정한 걸 제가 체크를 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절화 생산용 구건이라고, 절화용 생산 구건이라고 했던 것들이 라는크루스라든지 백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예. 백합이 1,400만 구에서 1,000만 구로 줄고 있고, 아이리스가 180만 구에서 49만 개로 줄고 있고, 글라디올로스는 80만 구에서 290만 구 다 줄어들고 있죠. 생산에 투입되던 식물들은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화 수입량을 보겠습니다. 장미 5년 전에요 230만 본 들어오던 게 지금 1,300만 본 들어옵니다. 또 국화도 보시면 1억 700만 본 들어오던 게 지금은 1억 6,400만 본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카네이션도 마찬가지고 백합도 튤립도 수국도 다 마찬가지로 지금 폭발적으로 수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수입하는 것들은 농산물인가요? 제가 볼 때는 농산물이 이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업 해가지고 그냥 일반 그 무역화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 그래서 농업과 저는 이건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품목들은 지금 부가세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소득세도 따라가지 않는 1차 산업으로 팔려고 있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점에 유통시, 생산시, 이력관리 및 부가세 등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화훼 농가들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원예 산림식물 수입량을 볼 때 정원 식재용 추식 구건 수입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튤립을 예전에는 포트에 심어가지고 봄에 포트에 팔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이제는 땅에 직접 가을에 심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식물화 되어버린 겁니다. 튤립이 17년도에 1,400만 개 들어오는 게 지금 3천만 구, 그러니까 아마 올해는 한 4천만 구까지 늘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50% 이상을 양을 더 늘렸기 때문에 추이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3천만 구에서 4천만 구까지 늘어났을 거고요. 수선도 120만 구에서 290만 구로 늘어났고, 히아신스는 80만 구에서 110만 개, 알륨 같은 경우는 2만 개, 3만 개에서 지금은 54만 개, 55만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럼 몇 배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 제식용 신원예 품목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수입량을 보겠습니다. 수국묘가 5년 전에 5만 6천 개가 지금 41만 개로 늘어났습니다. 아스틀베 같은 경우도 4만 개에서 14만 개, 휴케라는 13,000개에서 75만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들어와서 판매되는 것도 있지만 이걸 기본으로 해서 또 생산도 합니다. 10대만 추산하더라도 휴케라 같은 경우는 700만 개가 1년에 판매되고 있다고 추산할 수 있습니다. 아이리스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아스틀베 같은 경우도 하나 심으면 1년에 작은 거는 10배 나오지만 웬만한 거는 100배까지 튀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개가 아니라 1,400만 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시장 가치를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수입하는 양만 계산했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제식용인지 아니면 정식용인지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도 있다. 그 다음에 특히 향나무, 요즘 뭐 아시죠? 향나무 묘목 얼마나 많이 인기가 있습니까? 그죠? 이 향나무 묘목은 하나 들어와가지고 1년에 100배 이상 더 튀겨집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2017년에 한 1600본 정도, 아마 2017년에는 저희 회사가 들어온 이 숫자가 이 숫자인 것 같습니다. 1600개 정도 들어와가지고 지금 22년에는 51만 개 들어왔습니다. 51만 개 곱하기 100개만 하면 몇 배가 되는 거죠. 예. 그만큼 우리 시장이 완전히 지금 신화에 또 아니면 선진국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미묘목은 참 70만 개에서요. 지금은요 130만 개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장미묘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절화용도 있지만 절화용이 아니라 대부분이 성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장미묘목을 예전에는 조그만 트레이너로 가져왔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요. P9, 최소한 P9 아니면 C 같은 이런 바로 직접 팔 수 있는 장비가 수입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양이 50만 개면 이걸로 생산하면 실제로 100만 개, 뭐 200만 개, 100배 이상은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이 지금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벼룩나무 같은 경우 우리가 벼룩나무를 수입한다 상상해 보셨습니까? 벼룩나무도 보시면 5만 구에서 지금 228만 구 정도, 8만 번 정도 들어옵니다. 이것도 다 생산용으로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년 사이에 얼마나 큰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장의 매력이 있습니다. 정원산업의 매력은 우리 김한순 교수님께서 14년도에 진입 장벽이 아주 높은 농업기업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꽃집이 100대 생활 밀집업종이고요. 식물 신품종 수요 증가로 해외 신품종 수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고요. 그래서 B2C 부분을 보면 우리가 식물 재배기 등도 확산되고 있고 옥상, 베란다, 텃밭 가꾸기 그렇게 해서 참가자가 2014년도에 40만 명 정도에서 지금은 220만 명 정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원이나 도시농업을 영위하는 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B2B 부분도 정원 문화 확산으로 식물 신품종 도입이 확산되면서 전문 정원사 출연으로 품목 및 품종이 다양화되고 있고 따라서 신품종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요즘 너무 꽃값 비싸죠. 화분 너무 비쌉니다. 그죠? 조그만 거 하나 하면 3만 원입니다. 그죠? 유럽보다 비싸요. 예. 그렇게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B2G 부분, 이거 지금 수정이 안 되는데 B2G 부분으로 보면 정부에서도 요즘 지자체장들께서 저도 뭐 지자체장들 그 협의회 같은 데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정원 그러면 눈들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농업 또 정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지자체장들께서 눈이 번쩍번쩍해요. 예. 그게 거기에 표가 있다는 걸 이미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원이라든지 공원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지자체에서 많은 정원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민간 정원들이 또 힘들어지는 그런 역할도 하기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정원이 지금 이렇게 발전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식물 신품종 로열티 수출 기업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생산 농가에서 그 생산 중에 개발된 품종을 우리 아이가 뭐 흑금민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로열티를 받고 있고요. 또 경기농업기술원은 원어무역이라는 게 빠져있는데 원어무역이라는 회사가 장미 등을 로열티 받고 수출하고 있습니다. 신경구 박사님은 무궁화를 플랜팅을 통해서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고요. 우리 시도는 플랜팅, 바쿠산, 컨셉 플랜팅 등을 통해서 페랭이, 가오라, 코리옵시스, 조팝 뭐 여러 가지를 지금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정원 시장 규모를 보면 14년도에 1조 3천억이라고 우리 김한순 박사님이 추론을 했고요. 18년도에 1조 7천억이라고 이양주 박사님, 경경원 이양주 박사님이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장 규모가 지금 240조라고 합니다. 전 세계 시장 규모. 그런데 이건 선진국 중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3만 불을 넘어나갔기 때문에 최소한 1%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4조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1% 가지고 우리가 너무 그 나라로 보면 경제로 보면 커이거든요. 그러니까 2% 정도 본다고 한다면 최소한 지금 5조 원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현장에 있는 제가 볼 때는 체크를 잘하면 정원, 조경 이런 거 다 합쳐서 보면 5조 원이 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계 오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산림청 통계가 다르고요. 진흥청 통계가 진흥청 통계 다르고 산림청 통계 다르고 야생화 통계 다르고 화훼 통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에 사실 이거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학회에서 한번 선언적 메시지를 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물 소재가 그런데 이 금액 중에서 식물 소재가 67.8% 차지한다고 해서 농업적 생산 기반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아까 그런 수입량을 본다면 우리 농업으로 봐야 될지 해외 농업으로 봐야 될지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고민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0년 8월 30일 농림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연간 판매액은 5,300억 원이고요. 가구당 7,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생화 재배업 산림청에서 발표한 2020년입니다. 야생화 재배업 평균 가구 수입은 1억 7,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야생화 하는 분들은 1억 7천만 원 정도 하고 있고 화훼 재배하는 분들은 7,800만, 7,6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2배, 3배 이상 차이 나는 이거는 갭이 어디서 온 통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화훼 쪽에서도 통계를 잡아가고 있고요. 또 산림 쪽에서도 제가 통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야생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통계 우려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래서 시장 가치를 얼마나 우리가 잘 매길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원식물 이용 사례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정원식물은 선진국에서 쓰고 있는 식품 중에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네덜란드에 가서 살 수 있는 거 국내에서 다 살 수 있습니다. 웬만한 거는 올해 나온 품종이 아니면 작년에만 나왔어도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시장이 발빠르게 산업계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이 되니까요. 빨리 가지고 빨리 돈이 되니까 우리 산업계에 있는 분들은 해외 좋은 품종이 있다 바로 들고 들어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해서 시장에 바로 팔고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나 우리나 미국이나 같은 품종들을 심고 있는 그런 시장으로 이미 변화됐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야생화 시장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다른 말씀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최근 정원산업의 큰 특징은 기존의 전통적 조경수나 생산하고 있는 산림식물이 아닙니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야생화 수준이 아닙니다. 야생화는 지금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까다롭고요, 잘 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종류를 많이 퍼뜨리기도 하고요, 잡초화되기도 하고, 몇 가지 그라스 종들 몇 가지만 지금 사용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그라스들도 대부분 새로운 품종들을 가지고 재배하고 있습니다. 정원 산업의 근간은 식물 소재 산업에 집중되어 발전합니다, 원래. 예, 그리고 따라서 우리 정부와 학계 및 산업계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협력해서 세계 최고의 품종과 전문가를 키워내야만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회사, 다른 회사를 제가 말씀하기는 모르니까요,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 속 정원을 걷다 띠녹지가 혁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띠녹지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드레일을 하거나 사람들이 길을 건너지 못하게 방패막을 하거나 아니면 나무로 이렇게 지통나무로 쭉 하던 것들을 다 빼내고 이제는 정원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되면서 시장 운수인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가성비가 아주 높다. 그러니까 가드레일 하는 비용이나 아니면 그 일반 철쭉이라든지 한 식물을 심는 거나 이렇게 혼합식물 심는 거나 똑같다. 그런데 가성비도 높지만 가심비도 높다. 이 가심비라는 말에 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운수인들이 이 표를 쫓아다녀요. 요즘은 하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천에 우리 산보하는 거기를 주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2010년도에 제가 강화문광장에 했던 사례입니다. 지금 강화문광장 새로 이번에 재편돼 가지고 이것들은 세종대로로 다시 연결돼서 나갔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이 많은 공원들이 정원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리가든이라고 하는 건데 암석가든의 새로운 제 나름의 방법인데, 이게 지금은 변형이 많이 이제 다른 업체에서도 많은 변형을 해가지고 돌정원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이 교통교차로들 회전교차도로에도 이게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특징적인 그 정원 형태가 아닌가 생각해요. 이게 제가 2003년도에 처음 제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골프장을 갔다가 지금은 이제 도심으로 완전히 들어오고 있는 그런 하나의 패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직정원인데요. 실내 우리 저 대표님 잘 나오시는 실내 수직정원은 뭐 이미 보편화된 것 같고요. 다만 그것들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차이들이 있는데, 그 차이가 지금 뭐 아까 저 대표님 말씀대로 그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는 것처럼 비춰지고 이런 현실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실내는 좀 많이 안 하고요. 실외를 주로 많이 하는데 한국형으로 제가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꽃도 피면서 겨울에 상록으로 만들어지는 이것들이, 옛날에 페트라플라인 한국에 많이 했습니다만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도 상록이면서 봄부터 가을까지 꽃 피는 우리 방식의 토종의 우리 방식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꼭 박람회에서 저한테 꼭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미세먼지 대피소라고 제가 하나 만들어서 출품을 했던 작품인데요. 겉면에는 정원식물들, 사림식물을 했고요. 실내 안에는 원예식물을, 그러니까 관엽식물을 해가지고 미세먼지 대피소 되게 인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서울시나 이런 데 가다 보면, 대도시들 가보면 박스 정원이 엄청 많을 겁니다. 박스 정원이
지금은 뭐 저희가 1,000개 이상 팔고 있고, 지금 천안을 거쳐가지고 대전, 광주, 부산까지 지금 다 내려갔으니까요. 이게 아마 앞으로는 대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 주지 않아도 되는, 이게 도시농업과하고 같이 공동 연구한 그 겁니다. 서울대 교수님하고. 이건 빗물만 가지고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서울시에서 공원도 배달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정원을 배달합니다라고 했더니 그걸 공원도 배달됩니다 해가지고 이걸 다 만들어가지고요 배달합니다. 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농장에서 다 꾸며가지고 아침에 배달해서 딱 갖다 놓으면 끝입니다. 이게 언제 됐냐면, 광운광장에 예전에 태극기 부대 뭐 텐트 친다 못 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 제가 갖다 설치해가지고 이게 확산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요. 지금은 도시농업 하는 분들한테도 이게 노인분들 아니면 학생들한테 교육용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을 주지 않아도, 사실은 식물 관리에서 물 주기 가장 어렵잖아요. 물을 주지 않아도 배추가 잘 자라고 꽃이 잘 피니까 이런 쪽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거는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제가 들어와 보니까 계속 박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 구조물 위에 정원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예전에는 박스를 콘크리트로 만들어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콘크리트 블록도 요즘은 에코 그 블록이라고 그래가지고 식생 블록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만드는 것인데, 요거는 이제 축대용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을 쓰지 말자, 돌을 캐내지 말자 산에서. 그래서 요거는 들여 쌓기를 해도 되고 경사형으로 쌓기도 되고 수직으로 쌓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식물을 많이 적용함으로써 우리 정원산업 또 우리 농가들을 식물들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시공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종자도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도로가 같은 데도 예전에는 쌀이라든지 아카시아를 많이, 쪽제비쌀을 많이 뿌렸다고 그런다면, 양잔지를 많이 뿌렸다고 그런다면, 지금은 꽃을 뿌리는, 봄부터 가을까지 꽃 피게 하는 그런 식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지만 대형 지역 축제가 너무 많죠. 지역공화국, 축제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빨리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계속 커야 되니까요. 그리고 아카데미가 지금은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우리 회사도 이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지자체에서 아카데미 하면 3분, 1분, 뭐 30초 만에 그냥 다 통이 나버릴 정도로 폭발적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그 다음에 지식나눔 축제라든지 또 정원작, 요즘에 또 오늘 정대현 대표님 오셨을 것 같은데 그 정원 잡지가 요즘 또 하나의 정원 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로얄티 수출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렇게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산업화를 좋아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면은 장벽이 진입 장벽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기술들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직접 그 현장을 나가서 브리핑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참관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거래 바이어들이 우리 품종을 테스트한 다음에 품종이 되겠다 싶으면 등록도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이 전시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은 이미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보면 저희 품종들을 알 수 있고, 우리 신경구 박사님 뭐 315 같은 이런 것들도 이제 구글에 검색해 보면 세계에 어디 팔리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농가들이, 또 많은 분들이 해외 나가서 뭘 사가지고 와서 막 재배해가지고 팔고 있어요. 근데 가보면 그게 우리 품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것, 또 다른 회사에서 만드는 걸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회사가 만들어지면 어떨까, 아니면 하나의 조합이 만들어지면 어떨까, 그래서 수출을 담당하거나 수입을 담당하는 회사로 더 커지면 어떨까, 협력해서 키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유럽에 가시거나 미국에 가시면 가든센터를 꼭 들려서 우리가 만든 품종이 판매되고 있는 좀 확인 좀 하고, 뿌듯해야, 제가 되게 뿌듯해요, 여기 가서 보면. 그리고 이렇게 자기들 차에도 제가 만든 품종들을 이렇게 광고를 해주고, 또 가든센터에 가서 제가 고를 때 제가 일부러 하나 골라가 제가 담습니다. 또 뭐 농가들 재배하는 이런 농가들 방문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들하고 이렇게 가끔 시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저는 육종하는 것들은 관목에 지금 초점 맞추고 있고, 우리나라 야생화 그라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맹문동에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뺏기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다. 물론 저는 뭐 구분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가져온 거 가지고 금방 만들어서 또 내보내니까요. 그것도 하고 우리 것들도 하자 해서 지금 억새라든지 배롱나무라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광목이 우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광목이, 물론 우리나라 유전자원은 다 외국에 갔습니다. 이미 우리만 있는 건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우리가 보는 눈은 좀 다르기 때문에 광목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라스 종류들, 억새 종류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선정해서 그 다음에 배수체화하고 있습니다. 종자 맺지 않도록. 지금 제가 그 청꽃 같은 거 흰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게 종자가 맺혀요. 그걸 내가 수출을 못 합니다. 양심상. 그런데 그걸 배수처해서, 뭐 그렇다 배수처 한다고 그래서 그 유출되고 안 되면 아닌데 조금 더 늦출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예 산림자원의 활용 및 정원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업 개념 정립이 좀 필요하다. 우리 임업인과 농업인은 서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산림자원, 원예자원을 구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산림식물과 원예식물을 통합해 신정원식물이라고 명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생화란 말을 우리 정원에서는 좀 사라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식물의 우룡식 품종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까도 뭐 수입 그 구조를 내가 보여드렸으니까, 최근 정원산업의 큰 특징은 선진국형 신품종 정원식물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흥청도 연구 목표를 수입 대체 품종 개발을 안 해야 됩니다. 수입 대체란 말 자체는 2등이니까요. 신품종에서는 2등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출 품종 개발, 이거 해야 됩니다. 수출 품종 개발하십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줘야.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화훼 시장에서 이제 막 개인 육성가들이나 우리 연구원들이 좀 하기 시작했지만, 채소 종자 시장을 본다면 우리나라가 채소 종자는 세계 1위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품목으로 본다면 고추라든지 무배추 이런 거는 세계 1위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빠른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화훼도 금방 좀 따라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출을 하자, 수출 품종 만들어라, 이게 우리 진흥청에서 핵심 키워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원산업에서 바로 그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청과 농진청, 학교와 민간이 결합해서 식물식품종 육종도 하고 공동연구도 확산하고, 또 학교와 민간이 결합해서 쇼 형식의 정원 박람회는 그만하고 정말 철저한 산업 중심의 원어 정원 박람회가 출연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초일류 K가든 불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우리가 세계적인 작가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민간 정원 확산을 위한 정원법 보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정부 주도형 정원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도 되어 있지만 너무 부실합니다. 그래서 민간 정원을 위한 법도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수출기업의 전폭적인 지원과 로열티 통합관리조가 필요하고, 화훼산업, 정원산업, 도시농업을 아울러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통합관리할 새로운 기구, 저는 그게 정원청이나 도시농업청 뭐 이런 통합청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정원식물이 수입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 특히 뭐 배롱나무까지도 수입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전 세계 시장이 한 243조인데 현재 1%만 해도 우리가 2조 4천억 원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1조 5천억 원. 그것도 통계가 각각 틀리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현장에서 실제 이제 적용했던 사례들을 보여드렸고, 마지막으로 두 개의 산림 분야 이렇게 원예 분야를 합해서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 좀 받겠습니다. 네. 질문 아니고 조언도 좋고. 네. 너무 강의가 좋아서 질문거리가 없나 본데요. 없나요? 예, 저 뒤에. 예, 저기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정원 같은 데, 외국 같은 데 보면 아까 지금 대표님도
저기 억새라든지 그런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관리 부분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관수도 있고 그다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후대가 있기 때문에 상록성 그런 부분이라든지 내음성, 내항성이 이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내부를 보면 요즘에 이제 한국에도 그게 소개가 되던데요. 그 관상용 잔디, 관상용 그래서 오나멘트 그래스라고 해서 아까 억새 있잖아요. 저도 그게 굉장히 한국적인 정서가 그게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또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출됐던 거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작품로 인식이 되는 것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건 우리 뭐 야생의 강이 그냥 보이는 건데 그런 것들이 개발이 돼서 미국 전문 그 가들, 그 일반 소비자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개발이 돼서 아마 너무 흔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억새라든지 뭐 가을 되면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사실 도심에서는 또 그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발 계획들은 어떻게, 아까 보니까 이제 억새만 갖고 계시던데 아주 그 새 종류가 굉장히 그레스 종류가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그런 거에 대한 전망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세계적으로 그 그라스 종류들은 일본인들이 유럽으로 지금 반기에 가장 역할을 크게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80년대부터 일본 사람들이 한국, 중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 쿤민 같은 이런 데도 일본 사람들이 속속들이 가가지고, 지금은 일본은 그게 마니아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그러니까 신화해라로 탈박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아니면 동양 동부가 있는 이런 그라스 종류들이 유럽 정원도 미국 정원도 점령을 한 계기가 됐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영국형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독일형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큰 논의를 한다고 본다면 미국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거, 또 유럽 시장에 통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그라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나라에 많은 것만큼 일본에도 많이 있고요. 중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본 친구들이 대부분 유럽에 소개한 결과로 보면 되고요. 최근에는 호주 식물하고 뉴질랜드 식물, 그러니까 호주나 뉴질랜드에 있는 그라스 식물들이 유럽이나 미국으로 인기 있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 산이다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걸 가져오셔가지고 우리 거하고 결합해가지고 종자 안 맞게 해서 다시 내보내는 방법은 이제부터는 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 꽤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남의 게 됐든 우리 게 됐든 잘 만들면, 우리 거하고 결합해서 잘 만들면, 또 우리 거하고 결합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저는 무궁무진하고 보는데요. 다만 너무 야생성이 있는 거, 이거는 좀 어떻게 배제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의 관리가 되게 힘든데 그냥 그 많은 무수히 떨어뜨리는 종자가 다 발하는 게 대부분 그라스 종류들은 그건데 그걸 그냥 내보낸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원 산업에 뼈골 빠지는 일만 남기는 거라서, 제가 요즘에 그 그라스들을 배수채 만드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별로 다 그냥 코리치도 처리하고요, 뭐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할 그런 생각.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그라스 종류와 관목 종류가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눈으로 우리한테 맞는, 우리 한국에 맞으면 전 세계 어디나 다 내놔도 잘 삽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이 사계지를 견디는 식물은 유럽 가서 그냥 허허실실해도 그냥 걔들한테 이길 거니까요. 교수님 말씀처럼 열심히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예,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그래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국립국고등학교 주경학과 안진구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하면서 영국 정원 산업에 대해서 좀 많이 들여다보는데요. 아까 전에 발표하신 대로 그 통계적 수치라든가 이게 종량적으로 아직 정립이 잘 안 된 걸로 이해를 했는데, 국내 같은 경우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원 산업을 GDP하고 인플로이먼트, 그다음에 텍스에 대한 기여도를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분양가를 산정을 하고 다이렉트, 그다음에 인다이렉트, 인듀스드 임팩트에 관련한 통계적 종량을 산정을 참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이제 산정 체계가 이제 영국 정원 산업의 이제 발달을 이제 지표로 잘 보여줘서 아시다시피 영국 정원 산업이 상당히 이제 발달하고 당연히 코로나 사태 이후로 더 발달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 사실 내가 이러한 지표를 좀 찾아보려고 좀 시도는 했는데, 혹시 이러한 정원 산업 발달을 위한 이 기여나 아니면 사회 경제적으로, 특히 경제적으로 이렇게 기여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정량적 지표나 이제 이런 거 통계 아니면 이제 이런 시스템이 좀 구축되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정원법이나 화훼산업법에서는 통계를 내라고 보고하라고 5년 단위로 보고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그게 범주를 우리가 진흥청하고 산림청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야생화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청과 진흥청의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합하는 기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오늘처럼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그런 게 나타나면 좋겠네요. 어쨌든 제가 볼 때 우리 야생화라고 하는 이 야생화 산업을 하는 분들이나 관목을 하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거기서 출하되는 비용과 실제로 현장에 가는 비용은 크게는 5배 정도 차이 납니다. 크게는. 그렇기 때문에 그 통계를 어떤 방식으로 잡을 거냐에 따라서는 우리 학계나 또 우리 관에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통 마진이 배추하고 같습니다. 예, 배추 밭대기 해가지고 시장에 슈퍼마켓 팔 때는 500원에 사가지고 3,000원에 파는 거나 7,000원에 파는 거 그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치를 다시 재정립을 할 수밖에 없다. 교수님한테 제가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통계를 못 만들어내고 있다?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그 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로 넘어갈까 말까. 경계선상에서 두 축이 제가 볼 때는 너무 공고하다. 그래서 이 축을 바꾸려고 그러면 제3의 축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줘서 도시농업청이나 정원산업청 이런 걸 하나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초대 청장이 되신가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어찌됐든 조금 그런 좀 객관적인 통계들이 앞으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같이 좀 협력을, 양청이 좀 협력을 잘해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첫 번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